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연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라고 단언합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아들. 하지만 어제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잠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말이에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니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임신의 진실 뒤에는 더욱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아이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결말을 듣고 나면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박미경. 올해 58세이고 감동기억 채널의 구독자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제 아들 준호는 정말 제 자랑이었어요. 키 178cm에 훤칠한 외모,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땡땡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로 일하던 착하고 똑똑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의사 되면 엄마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하던 효자였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준호는 3년 전 수지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수지는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을 담당하는 교사였어요. 키 162cm의 단정한 외모,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따뜻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요. 저희도 빨리 아기를 가져서 어머님께 손주 안겨드리고 싶어요. 수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두 사람은 정말 금슬이 좋았어요. 준호가 밤늦게 병원에서 돌아와도 수지는 항상 따뜻한 밥을 준비해 두었고 수지가 힘들어하면 준호는 발 마사지를 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약속을 지킬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2년 전 9월 15일 금요일 오후 11시 30분.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준호는 응급실에서 36시간 연속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평소보다 30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강남대로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트럭 운전사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고통은 없으셨을 겁니다. 경찰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장례식장에서 수지가 오열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준호의 시신 앞에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오빠 약속했잖아. 내년에 아기 가지기로 했잖아. 어떻게 혼자 가? 어머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준호 오빠 없이는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수지는 3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장례식 이후 수지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평범한 가족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례식 한 달 후인 10월 중순 수지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저 이사를 하려고 해요. 이사라니? 갑자기 왜? 여기서는 못 살겠어요. 이 집 곳곳에 준호 오빠 추억이 너무 많아서. 화장실에서 양치하던 모습, 소파에 누워서 의학책 보던 모습, 부엌에서 라면 끓여 먹던 모습까지 모든 게 떠올라요. 수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신혼집에서 매일 준호를 떠올리며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 수지야.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겠구나. 수지는 서울 반대편인 노원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원룸으로 이사 갔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안부 전화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수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담 치료라니 그렇게 힘들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혼자서 준호 방을 정리하며 매일 울고 있었거든요. 1년이 지나고 어느 봄날 수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재혼을 말하는 건가 싶었어요. 수지야, 무슨 뜻이야? 직장을 옮겼어요. 경기도 성남으로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아이들도 새로 만나고. 그때는 단순히 직장을 옮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수지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가끔 명절이나 준호 기일에만 만나는 사이가 되었어요. 수지는 많이 말랐지만 예전보다는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이들이 저를 많이 따라요. 선생님, 왜 결혼 반지 끼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마음속에 소중한 사람이 있어서라고 대답해요. 수지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수지에게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시간 되시면 집에 좀 놀러 오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는데 뭔가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하면 안 돼? 아니에요. 꼭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일이에요. 제발 와주세요. 수지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바로 노원구까지 달려갔습니다. 지하철로 1시간 반이나 걸리는 길이었어요. 수지는 문을 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수지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수지가 저를 좁은 원룸 소파에 앉히더니 한참 동안 머뭇거렸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뭔데? 말해봐. 저 임신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임신? 준호가 죽은 지 2년이 지났는데? 뭐라고? 임신했다고? 여러분, 이때 제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지야, 이게 무슨 소리야? 준호가 죽은 지 2년이 지났는데 설마 다른 남자와? 수지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며 흐느꼈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대답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야? 준호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울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한테는 숨기고 나를 바보로 만들었구나.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준호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가 벌써 다른 남자와. 생각만 해도 분했어요. 그때 수지가 고개를 들며 눈물 범벅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다른 남자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럼 뭐야? 혼자서 임신했다는 거야? 이 아이는 준호 오빠의 아이예요. 순간 제가 무슨 소리를 듣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쳤구나? 2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준호 아이야? 수지가 침실로 들어가더니 큰 봉투를 들고 왔어요. 병원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수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가 죽기 전에 난임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난임 치료?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었다니. 결혼하고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강남차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아보니 제게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배란이 불규칙하다고 했어요. 수지가 병원 진단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난임 치료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공수정을 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준호 오빠의 정자를 냉동 보관했어요. 냉동 보관? 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오빠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정자 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서 제가 몰랐던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준호 오빠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은. 수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여러분, 잠깐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수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1년 전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냉동고에 보관된 준호 오빠의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폐기해야 할지 아니면 병원에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보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결정해달라고 매번 연장하면서 고민했어요. 6개월 전에 마침내 결심했죠. 준호 오빠의 마지막 흔적을 이 세상에 남기고 싶다고.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병원에 가서 동결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을 받았어요. 한 번에 성공했대요. 마치 준호 오빠가 도와준 것 같았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수지야, 그럼 이 아이가 정말로. 네 어머님, 이 아이는 100% 준호 오빠의 아이예요. 여기 DNA 검사 결과도 있어요. 수지가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로 준호의 유전자와 일치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어머님 화나시죠? 혼자 결정해서.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거절당할까봐. 그런 걸 왜 하냐. 이미 죽은 사람인데 라고 말씀하실까봐.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괜히 어머님께 기대만 드린 다음에 실패하면 더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저는 수지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큰 결심을 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수지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오빠가 저에게 그리고 어머님께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수지야, 내가 화내서 미안하다. 저는 수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구나. 혼자서 이 큰 결정을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수지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 같았어요. 어머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거, 준호 오빠 없이. 무슨 소리야? 네가 왜 혼자야? 내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키우는 거지. 아무 걱정하지 마. 그날부터 저와 수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친딸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현재 임신 12주 차입니다. 지난주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건강한 남자아이라고 하네요. 어머님, 초음파 사진 보세요. 이 작은 손, 준호 오빠 손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준호도 손가락이 길고 예뻤거든요. 어머님, 아이 이름은 준우로 지으려고 해요. 준호 오빠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어떠세요? 수지의 이 말을 듣고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난주에는 수지가 제 집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앞으로 함께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매일 뵐 수 있어서 좋아요. 준우도 할머니 보며 클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매일 이야기 들려줄게.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의사였는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어제는 함께 육아용품을 보러 갔어요. 준호가 쓰지 못한 것들을 다시 꺼내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이 책들 준호 오빠가 아이에게 읽어주려고 미리 사둔 거예요. 의학서적 옆에 동화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준호의 세심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준호가 준비해둔 편지였어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수지가 조심스럽게 꺼낸 건 준호가 미래의 아이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어.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을 거야. 편지를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정말 아이를 간절히 원했구나 싶었어요. 며칠 전에는 준호의 동료 의사분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선배님이 이런 방식으로라도 흔적을 남기셨다니 정말 대단해요. 수지님도 정말 용감한 결정을 하셨네요. 준호 선배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준호의 친구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사람들은 수지의 결정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어요. 준호가 다니던 병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수지님, 준호 선생님을 기리는 의미로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지원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원 전체가 나서서 준호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존경받는 의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준호가 치료했던 환자분도 찾아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이 작은 정성이라도 받아주세요. 그분이 준호를 위한 적금 통장을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준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제 제가 깨달은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족이 있으시다면 오늘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준호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뭔지 아세요? 엄마, 내일 일찍 들어올게. 같이 저녁 먹자.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평범한 약속이 마지막 말이 될 줄 몰랐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막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준호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세 번째, 수지처럼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은 통합니다. 네 번째, 편견을 갖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수지를 오해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7개월 후면 저는 할머니가 됩니다. 58살에 처음으로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늦었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수지가 말했어요. 어머님, 준우가 태어나면 첫 번째로 할머니 품에 안겨줄게요. 그리고 준우 태명도 정했어요. 기적이라고 불러요. 정말 기적 같은 아이니까요. 어머님, 기적이가 발로 차는 게 느껴져요. 아빠 닮아서 힘이 센가 봐요. 수지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할 때 저도 손을 올려봤어요. 정말로 꿈틀거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은 더욱 특별한 날이었어요. 수지와 함께 준우 방을 꾸미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여기는 파란색으로 칠할까요? 준우 오빠가 파란색을 좋아했잖아요. 그래, 파란색 좋다. 준우가 좋아할 거야. 벽지를 고르면서도 계속 준우 생각이 났어요. 준우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싶어서요. 여러분, 이런 마음 아시겠어요? 슬프면서도 기쁘고 그리우면서도 감사한 복잡한 감정 말이에요. 준우 방에는 준우의 어릴 때 사진도 걸어뒀어요. 아빠와 아들이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게요. 준우야, 이분이 내 아빠야. 정말 멋진 분이셨어. 너도 아빠처럼 착한 사람이 되렴. 수지가 배에 대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준호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준호야, 내가 남긴 선물 잘 키울게. 엄마가 할머니 되는 기쁨을 선사해줘서 고마워. 준호를 통해서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한다. 내 아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수지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화를 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니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음에는 준우가 태어나는 과정도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출산 과정부터 첫 만남까지 댓글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께 약속드릴게요. 준우가 자라는 모습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첫 웃음, 첫 걸음, 첫 말, 모든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시다면 오늘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세요. 내일이 오늘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따뜻한 관심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준우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준우가 자라면서 아빠를 얼마나 닮아가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준우가 첫돌이 되면 준우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내 아빠야라고 말해줄 거예요. 그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어요. 그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2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시다면 오늘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세요.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자라날 수 있어요. 준우처럼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준우에게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준우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응원하고 있어. 정말 축복받은 아이구나. 건강하게 태어나서 할머니,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속된다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여러분.